두 남자와 한 여자의 캠핑 이야기. 저품격 버라이어티 B급 캠핑쇼. 캠핑 쭈라시. 야, 오늘 49회입니다. 네, 49회예요. 야, 오늘은 저희가 꿈꾸는 먹거리의 거리. 네. 여기가 저기 종로가예요. 맞아요. 여기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도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웃도어 업체들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 그 등산, 뭐 어쩌면 캠핑의 산실이죠. 네. 여기 종로가 네.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마운틴 준입니다. 예, 마운틴 준의 사장님 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박준규입니다. 박준규 사장님이요. 네네. 아, 저희가 그 특집으로 네. 제가 텐트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텐트가 다 그 심실링이 떨어졌어요. 그 가루가 돼가지고 야,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버너를 키우면 버너가 노즐이 다 막히고 그래서 집안에 그 캠핑 장비들이 수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립 끝에 우리 남 PD랑 얘기를 해서 캠핑 장비 수선에 관해서 좀 알아보자 해서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 네. 네, 고민이죠. 텐트 한번 쳤는데 네. 비가 와서 네. 부랴부랴 쌓아서 집에 왔는데 말릴 때도 마땅치 않고 그렇죠. 그 다음날 또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한 곳에 처박아 놓고 네. 출근을 해서 한 주, 두 주 지나서 어느 날 또 몇 개월 만에 꺼내보니 여기저기 곰팡이도 쓸어 있고 그렇죠. 심슬링은 또 다 하얗게 떨어져 나가고 사장님이 저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경험을 많이 해요. 텐트. 가장 그 AS가 많이 들어오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일단 텐트는 네. 폴대, 폴대. 파손. 파손. 네, 폴대 파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네네. 또 고무줄이 늘어지는 거. 그렇죠. 안에 있는 폴대 안에 있는 고무줄이 늘어지거나 네. 아니면 심슬링, 심슬링,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심슬링이 떨어지는 거. 네네. 그리고 찢어지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불에 의해서 타는 그렇죠. 현상.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니까 텐트도 고장나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폴대가 부러졌다. 폴대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좋지.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제품은 네. 브랜드에다 AS를 보내게 되면 네. 그 제품에 대한 뭐 그 폴대 수량 같은 걸 여분을 갖고 있다가 네. 교체를 해주거나 할 텐데 네. 만일에 이게 브랜드 제품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아, 준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수리가 되죠? 저희는 그 마디를 네. 물론 정확하게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중간을 절단해서 네. 그 사이즈를 맞춰서 껴드리죠. 부러진 부분을. 근데 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AS 키트라 그래서 이렇게 키트가 키트가 그 있죠.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네. 그걸로 조치를 할 수 응급처치.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 그 순간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못 쓰죠. 음. 그때는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볼대를 한 마디를 빼서 다 빼내서. 고무줄을 풀러서 넣고 다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폴대가 부러지는 경우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 폴대를 잘라서 사이즈, 그 네, 사이즈를 사이즈 맞춰서 맞춰서. 잘라가지고 뭐 직경 같은 거 대충 맞는 걸로 해서 껴서 이제 하는 거고 사이즈. 휘는 거 있잖아요. 폴대가 휘는 거. 휘었어요. 그냥 엿가락처럼 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특히 저기 어디야 신선대, 선자령 뭐 이런데 네. 바람 많이 부는 거. 그렇죠. 맞아, 겨울에. 맞아. 예, 그 바람 불 때 설치를 하면은 휠 확률이 많겠죠. 네네. 예, 팩을 정확하게 박으셔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안 박았을 경우 네. 폈어요. 네네. 응급처치, 현장에서 응급처치. 일단 폴을 빼서 네. 그곳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네. 왜 그러면 폴이 이 각진 곳에서 피게 되면 부러지거나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힐 수 있어요. 그럼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부드러운 곳에 대고 살짝 힘 조절 잘 해야 됩니다. 발로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싹 하면서 돌아가면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폴대를 이제 수선하면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폴대 하나를 이제 마디를 하나 교환해야 되는데
뭐 저가형 텐트를 갖고 계신 분은 차라리 이럴 거면 텐트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맞아요. 분도 그럴 수 계시잖아요. 있죠. 네. 보통 그 저희가 텐트 관련해서 폴대 같은 경우는 뭐 마디랑 교체 비용이 얼마나 되죠? 10,000원씩 하죠. 아, 10,000원이요? 저렴하네요. 네네. 네. 그 일단 10,000원이고 경우에 따라서 두꺼운 볼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뭐 15,000원? 그 오토캠핑 폴 같은 거? 네, 그런 건 2만원. 2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잠깐 좀 소음들이 좀 있는데요. 소음, 네. 여기가 종로가 좀 이렇게 길 쪽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는 차량도 많고 또 여기가 그 먹자골목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모기도 많네. 그렇죠. 뭐 모기는 뭐. 알파리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여기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지금 네네네. 녹화를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그 심실링 부분이 오래되면 붙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 네. 관리부터 얘기하자면 습기에 약해요, 심실링이. 아, 습기에. 네, 그래서 항상 캠핑을 갔다 오시면 네. 서늘한 곳에 통풍이 잘 도는 곳에 말리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모셔놓다 보면 그게 이제 심실링이 떨어지죠. 아. 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럴 때는 그 심실링을 일단 다 떼어내고 전체를 다 떼어내고 열로 떼어내고. 열로 떼어내는 예. 거는 가열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심실링이 있으면 걔를 열을 한번 가해주면 떨어져요, 얘가. 보통은 다리미 같은 걸로 하십니까? 그죠. 다리미. 약간 일반 다리미로 네. 해서 떼어내고 네. 다시 또 새로운 심실링을 붙여서 열로 붙이죠. 열로 없죠. 그런 건 기계로 보통 하시나요? 그 전에 제가 기계를 했었는데 네. 기계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그 열을 맞춰놓은 원단과 심실링의 두께마다 다른데 그걸 연결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AS 들어오는 거는 뭐 1m, 2m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체를 한다 그래도 네네. 온도를 맞추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 AS는 이 다리미로. 다리미로. 이 다리미로. 그러니까 테이블 놓고 다리미를 데려가면서 예. 완전히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큰 작업 같은데요, 그거는? 뭐 조금만 숙달이 된다면 어. 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 정말요? 테이프만 집에서는 있다면. 어떻게? 부품이 있다면. 그 집에서 쓰는 다림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온도를 면 네. 정도의 온도를 맞춰서 네. 이 테이프 같은 거를 좀 구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가지고 있다가 네네. 싹 붙이면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텐트 한 동당 심실링을 새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 2인용 기준, 네네. 1, 2인용 기준 4, 5만 원? 되게 저렴하네요. 그렇게 됐어요. 아, 그 대단한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그 요즘 그 텐트 세탁소라는 데 있잖아요. 텐트를 세탁해서 주는 데다가 이 심실링을 맡기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대략적으로 알파인 텐트에 심실링 맡기고 뭐 코팅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10만 원이 넘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는 네. 지금 사실 4, 5만 원이라는 얘기 듣고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완전-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싼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 정도면은 싸구나. 충분하게 제가 들고 와야겠는데. 저 텐트 되게 그렇게 굳은 게 많아가지고 아, 네, 네. 관리를 잘못해서. 아, 그렇구나. 야. 그 궁금한 게 이제 오줌 캠핑 같은 게 이제 다녀오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많이 망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유예 기간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나을까요? 괜찮을까요? 하루가 지나기 전이에요. 아, 하루만 지나도 예, 생산이 되기 시작하나요? 일단은 네. 텐트가 물이 묻거나 그 비를 맞았다면 바로 널어놔야 돼요. 그게 1시간 이상만 지나도 아, 1시간만 지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바로 일단 널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이틀쯤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아니란 생각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몇 년 지났거나 1, 2년 지났거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는 네. 한두 시간만 지나도 금방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죠.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매번 습관처럼. 그렇게 하세요. 네. 말리시는 분들은 매번 말리시고 네.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산지 10년 됐는데도 똑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요. 그대로 잘 쓰고 있고 어떤 분은 뭐 1, 2년도 안 됐는데
뭐 심실링이 다 떨어졌다. 그렇죠. 네. 그건 관리 소홀이죠.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요즘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네네. 텐트들이 뭐 오래된 텐트도 많지만은 텐트가 심실링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게 다 떨어져서 이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고 네. 그런데 뭐 사장님은 믿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텐트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 또 우리가 AS가 많이 되는 부분이 또 매트리스가 그렇잖아요. 네, 네. 매트리스. 매트리스다 보면은 이상하게 아침 되면은 되게 좀 빵빵했는데. 빵빵했는데 네. 이렇게 얇아져 있고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특히 예. 에어매트가. 에어매트. 맞죠. 네. 에어매트. 그 실방구인가요? 두 가지예요. 어. 실방구일 수도 있고 음. 정상인 제품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정상일 때는 기압 차이에서 네, 여러 가지인데 어. 이제 저도 여기 AS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구멍 났다, 찾을 수가 없다. 음. 그럼 봐요. 저희가 이제 물에다 담궈서 어디서 구멍 뭐 물이 생기나 기포가 네, 올라오는 기포가 아주 작게라도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럼 제가 그걸 한 3일 정도 바람을 넣어서 놔두죠. 음.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럼 전화해요. 고객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 자고 일어나면 아침만 되면 아. 이게 3분의 1은 없어진다 바람이. 네, 맞아요. 그 이유는 온도차. 온도차. 예, 처음에는 따뜻했죠. 네네. 예, 불도 피고 그래서 음. 따뜻해서 빵빵했는데 주무시면 날이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지니까.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바닥에 상기도 올라오고. 예, 얘가 수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작은 구멍. 예. 실방구. 산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구멍이 났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아주 날카로운 바늘 뭐 그런 거에 작은 구멍이 나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텐트를 친다 그러면 텐트를 치기 전에 그 풋프린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닥에 풋프린트를 치기 전에도 바닥이 고른지 먼저 살펴보고 뭐 나뭇가지 뾰족한 게 있으면 다 빼내고 네. 풋프린트를 치고 텐트를 치고 또 뭐 매트리스 뭐 이렇게 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바닥에 맞아요. 예. 텐트 치고 매트리스 깔고 그러면은 밤송이 있죠. 네. 밤송이. 폴리. 네. 밤송이. 네. 밤송이. 네, 네. 이게 가을쯤 되면 밤송이가 이 바늘보다 더 날카로워요. 거기에 딱 꽂히면은. 야, 이제 제가 최근 이제 방송한 것 중에서 네.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 본다고 생각하기 처음.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진행을, 맞아요. 경험도 그죠? 풍부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가면은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이렇게 바닥을 타고 이렇게 간 데가 많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보면은 뚫고 들어와요, 텐트를. 그게 이제 매트리스에 딱 닿아가지고 실방구가 날라다니는 게 네. 굉장히 많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매트리스는 사실 자가로 수선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구멍만 찾으면. 구멍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물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물. 그렇죠. 아니면은 그 비닐 네. 비누 물 거품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칠해봐요. 네, 같은 거 거품이 이제 칠해보면 올라가는. 어느 한 곳에 네. 구멍이 나면 거기다가 테이프 음. 뭐 청테이프는 좀 안 좋아요. 띄면은 나중에 막 찐덕거리는 게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일반 테이프 뭐 스카치 네, 테이프 같은 거. 스카치 테이프도 좋고 아니면 투명 테이프 같은 거 어. 그런 걸 가지고 다니다가 붙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 키트가 있잖아요. 키트 있죠. 그 매트리스 보면 뭐 서머레스트도 그렇고 대부분 키트들이 있는데 그걸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뛰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붙이면은 이상하게 잘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본드를 칠해서 밀정 기간 좀 멈췄다가 이게 붙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네. 겨울에 그런 게 또 많이 빵꾸나요. 그렇죠. 그럼 온도 차인데 차가울 때는 얘가 잘 안 붙어요. 아, 그래서 차가울 거기에 때는. 열을 약간 줘서 좀 뭐 드라이어 같은 걸로 뭐 좀 열을 밖에서 그런 걸 가하면. 못하니까 뭐 나이타나 뭐 이런 걸로 살짝 열을 해서 아니면 버너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던 아무튼 물렁물렁하게 해서 붙여놓으면 잘 붙죠. 접착력이 이게 대단한 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아무 새나 붙으면 잘안 뜨잖아요, 이게요. 네네네네. 특히 겨울에. 어.
맞아요. 열- 약간 열을 좀 가해서. 열을 네. 그렇군요. 그 번호도 AS 장난 아니잖아요. 저희가 감당 안 되는 부분이 가스를 꼈는데 안 나와. 불이 안 켜져. 뭐 연결이 잘 안 돼서 뭐 버스 가스가 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죠. 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노즐이죠. 아무래도 노즐이 많이 막히죠. 네. 네.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요즘 인기 많은 게 리액터, 네. 네, 리액터도 있고 일반 뭐 프리몬스 번호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호는 처음에 네. 사용하실 때 2파일 가스가 있고 네. 버너가 있어요. 얘와 얘를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네. 2파일 가스에도 뚜껑이 있고 네. 버너에 뭐 뚜껑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던 어떤 테이프를 붙여서 입구를 보호해줘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 예. 번호에 예, 번호에 그 노즐 이파일 예, 연결된 가스, 부분에다가 연결된 테이프를 부위. 넣고. 예. 그리고 가스 이파일 가스도 뚜껑을 꼭 덮어놔야 되죠.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먼지가 들어갔는데 바로 연결하면 여기 있는 이물질이 타고 들어가서 노즐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고장이 예, 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솔직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캠핑을 몇 년 했는데. 아, 정말요? 아, 역시 왜냐면은 네. 호상사가 사실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물론 여기 김종수 팀장도 호상사에 오래 있었고 네. 예전에 그리고 우리 박 사장님도 호상사에 계셨지만 네. 또 AS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장비 쪽에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봐야죠. 네. 예. 그렇게까지는. 아, 그래서, 아니, 진짜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막 막히면 뚫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사실은 비싸게 든 장비잖아요, 다들. 네. 네, 그런 장비들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진짜 그 생각은 전혀 못해요. 네, 그러니까요. 테이프를 붙여서 보관해야 미리, 된다는 예. 거는. 그래야 좋죠. 그러면은 일단 막혔어요. 막혔어. 그럼 어떻게, 뚫어야죠. 네. 뚫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핀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음. 예, 핀 얇은 핀으로 음. 노즐을 뚫는데 음. 그게 잘 안 뚫리면 그 노즐을 빼야 돼요. 그래서, 키트, 예. 진짜로 빠져요. 그걸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키트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시다가 그 정도는 분해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할수 뭐. 없죠. 그래서 열어서 반대편에서 한번 풀어주고 예, 얘도 이 노즐을 빼놓고 나서 이파일 가스를 돌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물질이 쫙 나가요. 노즐은 이 바늘을 뚫고 나서 네. 이파일 가스를 반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히는 거잖아요. 네네. 분사된 부분에 그걸 대놓고 한번 틀어주면 얘도 다 뚫리겠죠. 아, 그 압력에 예, 의해서. 예. 네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조립을 하면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응급조치를 뭐 경험상 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늘이라는 것이 네. 보통 얇아서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일반 바늘 갖고는 안 돼요. 바늘 안 돼요. 뭐 핀도- 일반 바늘 안 돼요. 핀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뭘 쓰냐면은 네. 반지꼬리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그 우리 그 바늘 귀를 꼽는 그 철사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철사 중에서 그게 제일 가늘더라고요. 네. 그건 뚫리더라고요. 그거 좋고 네. 두 번째 네네. AS 수선하면 네. 같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딸려오는 거. 수선용 그 뭐야 키트. AS 수선용 접수증? 네네. 예, 접수증에 보면 그 철사가 있어요. 맞아. 그 와. 철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번호에 딱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걔가 엄청 잘 강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로 딱 하면 다 뚫립니다. 저거 한번 줘보세요, 피디님. 네. 잠깐만요. 저, 잠깐만 예. 줘봐줄게. 저는 거진 이걸로 뚫어요. 요게 요 생각을 못했네. 아주 좋죠. 요거 엄청 가늘잖아요. 네, 그게 오. 어떤 번호든 다 이 규격입니다. 가스 번호는 여러분 잘 이 보세요. 규격으로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AS 가면은 보통 위에 고리 하나가 있는 그에 달린 철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이제 보내는 건데, 요거 잘 좀 갖고 계시다가 요걸로 이렇게 노즐 막히면 뚫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일반 문방구점에서 또 또 구매할 수 구매할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만 있으면 노즐을 쉽게 뚫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팁들을 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시가 네. 오늘만 해도 한 10만 원을 벌써 나갔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랜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가스 랜턴. 네, 가스 랜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똑같이 이제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네, 있고요. 많이 막히죠. 많이 막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가스 그 멘틀 심지 네, 멘틀이라고 하죠. 아, 심지 갈아 끼우는. 그걸 못 갈아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AS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정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모 업체 그 브랜드에 네. 수설을 맡겨요. 네. 그러면은 잘 된다고 고쳐서 보내면 또 와요. 어. 그래서 3회 반복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네네. 도대체 뭐가 문제십니까? 이게 그분은 그게 부서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멘틀이. 네, 멘틀이. 아. 그래서 멘틀을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선이 완료됐어요. 네네. 택배로 보내. 어. 그러면은 그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멘트를 껴서 그렇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서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건데 자 사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네. 멘트를 일단 끼잖아요. 네. 그 위에는 아주 가늘 실 같은 게 있죠. 네네. 실로 잘 묶어서 네. 얘를 불을 붙이는데 이 토치 같은 걸로 하면은 부서져요. 강한 불을 한번 네, 붙입니다. 토치로 네. 쏘면 얘가 부서지기 때문에 나이타로 붙이는 게 제일 좋고 네. 나이타를 붙여서 기다려야 돼요. 음. 얘가 다 탈 때까지 음. 다 타고 나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유리를 미리 덮어놓고 하는 분도 있는데 유리는 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빼고 좋죠. 예. 유리를 넣고 라이트를 붙이고. 그러면은 유리에 또 그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빼고 완전히 타고 나서 그다음 유리를 넣고 다시 가스를 킨 후 불을 붙이는 게 그 저희가 보통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일단 라이터를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네. 가스를 연결해서 정화를 아예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하다 보면은 물론 뭐 될 때도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압력에서 멘틀이 부서지는 경우도 좀 그럴 수 생기더라고요. 있어요. 예. 네. 나이타로 붙이는 라이터를 천천히 기다려서 붙여라. 네. 아 정말 그 저희가 그 마운틴 준에 와서 네. 정말 우리가 많이 호상사하면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그 오랫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고맙습니다. 점점 캠핑 찌라시가 네. 좀 정보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 네. 뭐 사실 뭐 캠핑 그 팟캐스트도 많지가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섭외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덕분에 많이 우리 배웠어요. 우리 그 김남 PD의 네. 그런 넓은 발과 발이 270이에요. 네, 넓은 발과 크시네요. 평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또 일반 장비들. 저 궁금했던 거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등산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등산은 우리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다음 하고요.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네. 하고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대표 우리 사장님께서 AS 들어온 거 중에서 재밌었던 일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네, 에피소드? 네네. 글쎄요. 에피소드. 저희가 황당했던 그 애드립 방송이잖아요. 네. 미리 뭐 애드립이- 대사를 그런 언질이 되지 않기 애드립이 때문에 중요하죠. 잠시 이렇게 멈칫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할수 네. 있죠. 네. 뭐 가장 황당했던 그런 고장 같은 거 있으세요? 황당. 어떻게 이렇게 고장 날 수 있지 이런 거. 그럴 때도 있죠. 네.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리액터를 많이 고쳤어요. 리액터. 리액터를 많이 자, 고치는. MSR? 리액터 얘기 좀 해봐야죠. 네. 네. 네, 이거 MSR 리액터 같은 경우는 97년? 네,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오래됐네. 당시부터 고쳤고 지금까지 고치고 있습니다. 네, 리액터는 많이 고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고장이 잘 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좀 왜 그러면 미숙해서 그런 네, 1년에 판매량이 있는데 음. 지금 한 10년 이상을 팔았잖아요. 네, 네. 아, 판매량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도 네. 뭐 하루에 1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면 10개 이하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품은 괜찮은 제품이죠. 아, 제품은 좋죠. 네. 근데 이제 가장 그 리액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안전장치에 차단이 돼서 차단, 예, 차단돼가지고 차단됐죠. 이제 뭐 이렇게 점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네, 부분이 황당한 생기죠. 부분. 그 원인이 뭐죠? 일단 안전장치 그게 안에는 납이 들어있습니다. 네네. 네, 납이 들어있고 그게 하나 둘 3단으로 돼 있는데 350도 네.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납은 녹게 돼 있어요. 네. 납이 녹는 온도가 350도인데 그거를 설명서는 써져 있죠. 네. 절대 다른 용기를 써서도 안 되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요즘 크라운? 네. 크라운이라고 위에 예, 올려놓은 예, 게 뭐 있죠. 올려놓은 거 예, 있죠. 그걸 올려놓고 다른 코페를 올려도 안 되고 아무리 춥다고 난로로 사용을 해서도 안 돼요. 네.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난로로 쓰기 제일 예, 좋은 춥고 제품 아닌가요? 일단 추우니까 난로를 써야 되고 네. 또 끓이다 보니 하나 코페를 하나밖에 없고 요거 썼는데 또 찌개도 하나 끓이려니까 코펠은 없고 다른 걸 써야죠. 그래서 올려놓고 쓰다 보면 얘가 밀폐형이에요. 네. 코펠하고 버너하고 밀폐가 돼서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얘가 밀폐가 안 되고 올려놓으면 그 열이 밑으로 내려가요. 아, 네. 밑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350도 이상 온도가 그렇죠. 올라가면 네. 차단되죠.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선을 하세요? 아, 일단 리액터를 가지고 다니신다면 보조로 뻔을 꼭 하나 가지고 다녀야죠. 왜 그러면 얘는 망가질 수 있고 그걸 미리 안다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그 호상사에서는 리액터 버너 헨에서는 일단 그 노즐이 막혀서 안장치가 막혀버리면 예. 그 1대1 교환이 원칙이죠. 일단은 일단은. 1대1 교환은 아니고요. 예, 소비자 가실 경우 1회에 한해서 무상수선을 해드립니다. 수선을 예, 1회에 대해서 일회. 무상수선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칠 일이 생기면 유상이에요. 아, 두 번째 예, 그건 이제 유상이에요. 정품에 한해서만 정품에 한해서.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예.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들 중에서는 그 안에 있는 납을 제거한다. 야, 뜯어서 엄청나게 제거할 많잖아요. 수도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박 사장님 하는 AS라는 것이 그 제거하는 AS는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예,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미국 거거든요. 네. 미국 MSR 건데 그 회사가 저걸 만들 때는 그 기능을 넣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게 열을 받았는데도 제거를 하게 되면 계속 되죠. 계속 올라가겠죠, 예, 열이. 문제가 생겨요. 안전상의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죠. 네. 엄청 급해요. 하다가 뭐 또 하면 또 다른 거 해요. 네. 근데 일반 가스버너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가 네. 물 끓는 시간, 뭐 밥하는 시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딴 데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리액터는 빨리 끓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끓다 보니까 이미 물은 다 쪼그라서 없어지고 빈 포터가 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열받아서 꺼져야 되거든요. 안 꺼져요. 그걸 제거하면. 그럼 그럼 어떻게 화재로 됐어요?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열을 받았는데도 안 꺼져? 그러면 열은 계속 더 받아. 그 상태에서 만약에 텐트 안이라면 텐트가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버너 밑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가 딴 사람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얘가 또 문제는 뭐냐면 포트가 열을 받으면 그 거기에 있는 물 같은 게 다 증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물 같은 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리액터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폭발할 뭐 수도 있고 용기가 위에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네.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네. 팡 터질 수가 있겠죠. 터질 수도 예, 있어요. 위험하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행히 불은 꺼졌어요. 불은 꺼졌는데 가스는 계속 나와요. 그렇죠.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뭐 담배 핀다고 라이트 한번 켰다가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가스는 계속 나오다 보면 옆에 잠자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먼저 작게 하고 자던 사람이 있었고 나는 뭘 끓이다가 잠깐 나갔어요. 가스는 계속 꾹 찼어요. 실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안전장치만은 제거하면 안 된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네. AS를 맡겨서 네. 실수를 하더라도 좀 정식으로 좀 수선을 받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맞아. 예. 캠핑 찌라시를 듣고 네. 저 이거를 AS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인도 좀 해주실 거죠? 제가 할인도 해드리고 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역시 진짜 멋진 또 사장님 모시고. 저도 가져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말 혼자서 자가로 수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전화상으로 여쭤봐도 되잖아요. 사장님 뭐 아까 전화번호 네, 나왔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데 제가 혼자 어떻게 수선하면 될까요? 여쭤봐도 되고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택배를 보내시던가 택배로도 받아주시나요? 네, 네, 택배도. 가져오시든가 네네. 하면은 또 저렴하게 네네. 수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운틴 존 박 사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운틴 돈으로 오세요. 오세요.